여러분들 왜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되는가? 왜 우리가 5차원 교육을 하는 디아 글로벌 학교를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이미 굉장히 긴 세월을 인간사에서 살다가 지금 AI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애들은 자기를 정립하기도 전에 AI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AI가 이제 세팅되면서 직업군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릴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별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건 아주 심각하게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애들 때부터 가르친다. 그게 Y예요. 우리는 인간을 가르친다. 요즘 가장 이제 그 핫한 게 뭐냐면 코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코딩. 그런데 지금 중요도가 확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코딩은 요즘 노 코딩이라는 용어를 써서 야, 코딩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코딩을 시키지 않고 거기 예속시키게 해버려야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그 제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 코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코딩을 배워서 내가 뭘 하는 것보다 노 코딩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게 만들고 보편적인 인류는 더 중요한 게 도덕성 같은 거로. 앞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들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이렇게 고갯길을 무인 자동차가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Y자로 갈라졌어요. 왼쪽으로 틀려다 보니까 아이가 2명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오른쪽으로 틀려 했더니 어른이 5명. 진짜 이거 얼로 틀어요. 애를 살려요. 어른은 많지만 글로 가서 돌진을 해요. 그때 그걸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에요. 근데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무인 자동차는 그 무인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의 도덕성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놓은 설계가 결정할 거예요. 이전 시대는 도덕성이라는 게 개인의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는 도덕성의 문제가 한 집단과 사회, 수많은 사람이 죽느냐 사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인간이 이런 도덕성, 창의력, 그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이거를 길러주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가 그걸 할 수 있는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해서 당신네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가? 인간 만들려고 노력 안 해본 데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수용성이라는 걸 통해서 5가지 요소를 바꿔서 이걸 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력을 길러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력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정의할까요? 문제 잘 풀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걸 지력이라고 정의해요. 우린 그걸 지력을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심력은 뭐예요? 지식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살아갈 것 같죠? 못 살아가요. 진리가 내면화됐을 때 내 삶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3번째, 체력은 건강한 거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체력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실행되어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거예요. 그거는 결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게으르고 탐욕스럽다는 존재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참과 거짓을 구별한 사람들이 내면화시켜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걸 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관리는 뭐예요? 시간표 잘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효율을 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유에너지를 확장해서 그걸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요? 남과 관계를 잘 이뤄가지고 뭔가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인간관계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나와 남과 동일한 인간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존재성을 이해하고 같은 에너지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의 본바탕에는 인간 실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쌓기 위해서 20, 30년 이상을 이걸 한 거예요. 중국에서 10개 반 중에 10등, 꼴등밖에 못하던 아이들에게 저는 공부 시간을 줄였어요. 그래서 그 공부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뭘 했냐면 지금은 5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지금 10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9시간밖에 공부 못하는 거예요. 왜냐 1시간을 인간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조건도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10시간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9시간밖에 못하면 더 못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얘네들이 3년도 안 돼서 1등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공부 시간을 줄였는데 1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공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변화가 주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가 수용성을 길러주고 그 수용성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공부의 효율성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인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를 우리 학교가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 좀 해주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얘들을 제가 8시간만 공부시키고 2시간을 인간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을. 그런데 1년 반 만에 얘네들이 일반 학교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몽골에서 이걸 못 믿겠다고 감사를 했다고요. 하지만 그 결과가 뭐냐면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배우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서 그걸 고쳐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씨만 뿌릴 줄 알지 밭을 갈아본 적은 없는 교육이에요. 우리 학교 교육은 밭을 거쳐주는 교육이고 그 밭을 바꿔줬을 때 얘네들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증명되고 몽골이 이 교육을 그 이후에 3, 4년 정도 한 이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 당시 바가반디 대통령이 저를 초청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자 해서 만든 학교가 몽골 국제대학이라는 대학이에요. 지금 아주 중앙아시아는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한국계 하나 나왔네. 이제 세인고등학교라는 또 학교가 있네요. 이 학교는 공부를 다 포기한 애들이에요. 대학을 갈 아이들이 5%도 안 되는 아이였는데 하루에 2~3시간을 공부를 안 시키고 인간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3년 후에 92%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다 갔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문제야. 문제하는 건 공부도 못하고 포기했다는 애들. 참교육. 참교육은 뭐예요? 우리 오차원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 5%가 인간교육 시켰더니 92%가 바뀌었다는 결과들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우리 오차원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고 그것이 카이스트의 국가미래 전략, 미래교육 전략이라는 보고서로 발간됐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디아 글로벌 학교, 우리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5차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들이죠. 한국어로 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디아 글로벌 학교,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러시아 쪽에 있는 러시아어로 하는 디아 글로벌 학교,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루안다, 아프리카에 사는 영어로 하는 이제 디아 글로벌 학교가 생겨서 여태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크게 3가지를 가르쳐요. 첫째, 자각학습 능력이에요. 앞으로는 남한테 배운 것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 다시 가서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자꾸 여러분들 책 읽게 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각학습 능력을 길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험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이거 어떡하죠? 그럼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좋아. 이렇게 해봐. 그럼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면 돼요. 요즘은 그런 일 없어요. 다 새로운 일이야. 코로나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계속 더 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차원 교육에서 창조적 지성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협업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함께 가야 돼, 함께. 근데 이 함께 가는데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까 세계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언어 수용성이 중요하다. 이게 소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 수용성이 없고 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함께 협업하려고 모이면 뭐하냐?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업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요. 결국 모여가지고 싸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소통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언어 수용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를 통한 언어 수용성과 소통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1년 정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5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첫째, 전면적 인성이에요. 여기서 지심체 자연,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거예요. 전면적 인성.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창조적 지성을 배워야 돼요. 창조적 지성은 창조적인 능력을 하려면 9가지를 바꿔요. 9가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인식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치기 배웠잖아요. 그 1단계라고 했잖아요. 학문의 9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9가지 창조적 지성을 해서 1년 동안에 지심체 자연을 내 거로 만들고 또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 9가지의 틀을 나한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언어 수용성이에요. 영어를 가지고 언어 수용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합술이라는 걸 배워요. 융합술이는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안 길러줘요. 수학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쳐줘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인데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을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5차원 성경 여행이라는 걸 배워요. 여기는 3가지 전제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춰준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는 좋은 책을 읽는 거. 좋은 책. 우리가 꼭 성경만 읽지 않아요. 많은 책들을 보는데 좋은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는 것으로 그 사람이 바른 세계관을 가진다고 우리는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서 다른 책을 보는 교육과 이 책을 놓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육이에요. 좋은 세계관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른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세계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은 아직 학교가 세우기 전인데도 6명인가 7명이 지금 한 반을 구성해서 지금 이 교육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